2024년 7월 10일 오후 10시 31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팅게입니다. 네, 내일 시장에서 볼 이슈들을 좀 정리했는데요. 일단 거래 대금이 확실히 좀 없다는 생각이 좀 들고 있고, 미장에서는 이제 리스크들을 해소하려는 모습들이 보이긴 하는데, 국장은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분기 실적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인데, 투자들은 오히려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고요. 대충 긁어가지고 공시를 이제 끝내려고 하는 애들이 좀 보이는데, 다만 이제 그거를 제외하고 눈여겨볼 종목들은 대거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그래서 조금 아직은 체크를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수익이 나면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아디 수입차 거리 도산대로의 관련주 경창, 셀루메드, 도이치모터스, BYD, 그러니까 비아디가 한국 1호 매장을 서울 강남에 마련한다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그 국내 시장 진출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도산공원 사거리에 있는 한성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 전시장 인근에 마련한다고 합니다. 딜러사로 선정된 거는 이제 도이치모터스하고 세영 모빌리티, 삼천리 모터스에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뭐 BID 같은 경우는 과거에 이제 선임된 조인철 대표가 주도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일단은 한국 시장을 이제 공략하겠다는 인터뷰가 당시에 있었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확실히 이제 경쟁력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자동차 쪽에서는 좀 여러 가지로 관심이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원래 이제 비아디 같은 경우는 이제 95년도에 이제 배터리 전기차 제조사죠. 그래서 이제 꽤 오랫동안 일단 진행을 했었던 기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라이릴리의 실적 관련주 펩트론, 인벤티지랩, D&D 파마트, 한국 BNC. 일라이릴리가 8월 8일날 이제 2분기 실적이 나오는데 투자 매력이 굉장히 높다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라이는 이제 연초 대비해서 주가가 이제 60% 이상 상승을 조금 했고요. 아직도 이제 밸류가 좀 높다는 평가가 있어요. 어닝 시즌을 조금 앞두고 있는 시점이라서 일라이릴리에 이제 투자 확대가 돼야 된다는 이제 리서칭이 좀 있는데 마운저로는 이제 7,100만 달러 컨센을 상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고 젯바운드는 전분기 64% 이상의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합니다. 현재 일라이릴리는 여러 가지로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비만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당뇨병에서 이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이제 암을 조금 예방할 수도 있는 그런 내용들도 계속 돌고 있는 상태죠. 그래서 확실히 이제 주목도가 있고요. 일단 펩트론을 기준으로 굉장히 주목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시점이긴 합니다. 그래서 체크를 계속적으로 좀 해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세 번째 시프트업 11일 코스피 상장 관련주 시프트업 모바일 게임 니케하고 PC 게임 스텔라 블레이드로 이름을 떠친 시프트업인데 코스피에 이제 상장을 하게 됩니다. 시가총액은 공모가 6만 원이고요. 기준 이제 3조 4,815억 원에 달합니다. 지난해 이제 매출은 1,686억이고요. 영업이익은 1,111억 원. 신규 스타트업 기업 중에서도 이 정도로 파급력을 준 거는 흔치 않은 일인데 IPO를 통해서 4,350억 원 공모 자금을 조달했다고 합니다. 신규 상장이 근래 들어서 조금 있었긴 했지만 파급력이 사실 약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상장 전부터도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었던 기업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상장 전에 주목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들은 약간 좀 뒤통수 치는 경우가 있었는데 시프트업 같은 경우는 과연 어떻게 될지는 한번 좀 체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지금 내놓는 작품마다 거의 대박을 터뜨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모바일 게임이 굉장히 많이 성황이 되어 있는 현재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정도로 성공을 했다는 거와 플러스 요인으로 이제 바로 거의 이제 PC 버전 이제 PC 게임의 스텔라 블레이드가 굉장히 이제 주목도가 높아졌다는 거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관심도가 상장하기 전부터 많았었고
관련주들도 굉장히 많았었죠. 그래서 이제 투자처에 대한 이제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상장을 하기 때문에 체크는 조금 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자, 네 번째 천연고무 가용성의 위기. 금호석유. 천연고무 가용성의 심각한 위기를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원자재 공급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타이어 생산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천연고무의 가격이 워낙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용성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고 천연고무는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어 생산 공정이 중단될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천연고무에 대한 이제 지표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지만은 현재 흐름상 좀 타이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과거 이게 조금 된 내용인데 우리나라 쪽에 이제 내용이 나온 거는 이제 요번에 좀 나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타이어 쪽보다는 이제 고무에 대한 이제 관심도가 조금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고무에 대한 이제 관심도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00조 폐배터리의 분쟁 관련주 세비캔과 MPC 정부가 이제 배터리 전 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이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차량용 배터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좀 있는데요. 1차적으로는 이제 유럽 등 주요 전기차 수출국이 전기차 및 배터리에 대한 이제 무역 장벽을 높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응 차원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현재 전기차 배터리 수명은 평균 10년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요. 2010년도 전기차 대중화가 시작됐다는 기준점을 세운다고 한다면 향후 몇 년 뒤에 폐배터리가 쏟아질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폐배터리 섹터는 현재 시장에서 거의 소외주로 좀 불리고 있긴 해서 현재 이 기사로 인해서 조금 주목도가 높아진다면 그것만으로도 일단 내용적으로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2차전지 섹터들이 약하다 보니까 폐배터리 또한 이제 파생된 섹터로서 좀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거든요. 개발적인 섹터라기보다는 2차전지에 대한 그런 이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2차전지 섹터가 조금 주목을 받는다면 폐배터리 플러스 이제 리튬까지도 주목도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폐배터리에 대한 기사가 좀 많이 나와야지만 좀 체크적인 부분들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애플의 주목도 상승 관련주 BH, LG이노텍, 태성. 애플이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는 상태거든요. 현재 해외 투자 자문에서는 이제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해외 리서치가 어떻든 간에 지표성으로서만 보더라도 현재 주목도는 확실히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애플은 이제 아마존처럼 광고 사업을 구축해야 된다는 의견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는 상태인데 확실히 애플 같은 경우는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확실히 조금 느린 스타트를 한 거는 사실입니다. AI 시장이 조금 이제 활성화되면서 어쨌든 애플은 가장 독보적인 핸드폰을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에 너무 안주를 해서 그런지 확실한 이제 그 이후에 대한 이제 후발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확실히 약했습니다. 다만 현재 이제 애플의 주목도가 갑작스럽게 이제 상승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도 관련주들은 조금 주목도가 올라가고 있는 시점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크를 조금 해볼 필요는 있죠. 자, 그 다음에 화장품 성장세가 뚜렷합니다. 관련주 VT, 실리콘트, 뷰티스킨, 마녀공장, 한국 화장품 제조. 화장품이 주목이 된 거는 이제 한국으로 유입되는 해외 관광객들 때문인데요. 사실상 제대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이커머스 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관광객들은 이걸로 인해서 인플루언서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이제 유튜버라든지 유명한 사람들의 이제 한국 화장품들을 이제 사용하는 부분들이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 사용으로 인해서 인기가 좀 많아지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커머스 채널에서 이제 수익률이 꽤 높다는 평가가 있기 때문에 화장품의 이제 수치상으로서 이제 앞으로의 이제 밸류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시작점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체크는 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죠.
자, 전당대회 관련주 DTNCR로 오파스넷, 대성홀딩스, 노을채시스 현재 이제 새 지도부를 꾸릴 후보들이 맞대결 중입니다. 특히나 이제 국내 시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정치 섹터 인물들 중에서 한동훈의 인물의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4명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나경원, 원희룡, 윤상현, 한동훈 당대표 후보들이 합동 연설회를 진행하고 있는 상태인데 가장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거는 역시나 한동훈 후보라는 내용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해당 관련주들이 당시에 한동훈 주들이 움직였을 때 굉장히 좀 주목도가 많이 있었었고 오늘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가기도 했었기 때문에 당분간 주목해 볼 수 있는 섹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9번째 램테크 공시 관련주 램테크놀로지 금상공산 지존제조소 리모델링 및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증설을 위한 제품 경쟁력 제고 및 기술 개발 등의 제품 또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내용이 조금 어렵긴 한데요. 여기 이제 HBM하고 TGV, 그다음에 TSV 전용 제품의 생산 설비 구축 내용이 좀 있습니다. 시장에서 뜨거웠던 이제 HBM이 좀 포함되어 있는 시점이다 보니까 증설 목적으로 90억 원의 신규 시설이라는 공시가 나왔는데도 일단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약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현재 강력한 섹터를 가지고 있었던 HBM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부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현재 시간에서 상한가를 간 걸로 보여집니다. 갭은 당연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은 괜찮기 때문에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의대생 96% 내년도 의사국시 응시를 거부한다. 관련주 메가MD와 IB기명. 매년 의과 의대본과 4학년생들을 위주로 해서 3,200여 명이 치르는 의사국가 시험이 이제 진행이 되는데요. 4학년 대상으로 리서치를 해본 결과 학생들 절대 다수가 국시 거부한 걸로 풀이된다고 합니다. 현재 이제 리서치에서 이제 내용적으로 보면은 대학생들이 현재 그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조금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내용이 나온 게 아니냐는 이제 의견들이 좀 많습니다. 어쨌든 근데 시험은 치러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해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